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의 흐름 앞서 제가 살짝 짚어봤는데 뭔가 대형주의 장일까? 혹은 에코프로가 여전히 강하면서 2차 전지가 강한 장일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또 역시나 에코프로 때문에 올랐고 네. 에코프로 때문에 빠지는 그런 장세인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5배가 넘고요.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 역시 상승 종목 개수보다 하락 종목 개수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 올라가는 것만큼 전체 종목이 안 올라가고요. 몇몇 개의 특정 종목들 올라가는 건데 5장 들어서면서 에코프로 비중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에코프로라든가 다른 2차전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한 발은 걸쳐놔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사실 뭐 이미 급등한 에코프로 비율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 에코프로 수급이 빠져나온다면 또 어디로 올라갈까? 어디가 좀 급등할 수 있을까? 일단 지금 바이오와 반도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쪽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간 2차전 종목을 추격 매수한 것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2차 전지라도 장비 부품으로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섹터 쪽을 본다면은 바이오, 반도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그런 걸 준비하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주 쪽에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에코비엠보다는 후발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후발주로 올라갈 종목들 또 확실한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발주라고 하니까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일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섹터일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네. 그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우리 계좌 안에 있는 종목 잘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또 신고가를 기록하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신소재도 이제 음극제형 CNT 도전제 생산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제가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꽤 높은 구간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만 한 번 급등이 또 나왔었고요. 지금도 이 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2차 전지가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부정해서 안 되겠죠. 2차 전지만 올라간다고 2차 전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팩트를 바라본다면 올라갈 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발을 걸쳐야겠죠. 일단 그럴 만한 종목을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나노 신소재도 신고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고가였거든요. 또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말씀드렸던 JO 같은 경우도 역시나 나노 신소재와 같은 일을 하는데 역시나 오늘도 급등세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쪽으로 수급 쏠리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는 많이 올라간 2차 전지가 아닌 실제 내용도 좋은데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장비 부품을 좀 주목해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원통형 배터리 소재 만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TCC 스트림 뭐 상한가 거의 들어갔었고 지금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 16% 장중에 20% 넘는 급등세가 나왔죠. 그만큼 사실 2차 전지 시장은 완전 산업의 혁명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다만 꼭 이쪽보다는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출발해서 중보하면 그런 종목으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확실한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최근 저희 계좌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이 좋은 거는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이 2차 전지 관련주였는데 그렇죠. 과연 그 후발주로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현덕이 덕분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뻥 먹고 알 먹고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네. 키워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테마일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꽝이 네. 미국의 IRA. 근데 미국의 IRA 때는 수혜를 봤는데 네. 또 우리 정부가 더 밀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가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쪽 시장이 정책적으로 너무 이제 좀 좋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K배터리가 지금 북미에 이 조단위 투자를 결정했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7조 실탄을 쏴주겠다.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는 꼭 먹고 알 먹고인데 산업부가 이제 이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민간합동 배터리 동맹 그 얼라이언스를 주재해가지고요. 이 배터리 산업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5년간 7조 원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직접 자금 지원보다는 북미에 시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돈이 좀 부족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7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열심히 해라라는 거고요.
지금 그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도 중국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도 지금 500억을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배터리는 미국의 IRA가 땡기고 또 국내 정부에서 이런 7조 원 어떤 자금 지원으로서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K칩스법이 우리가 반도체법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K칩스법이 국가 시설 투자에 투자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까지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수혜인데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혜가 지금 뭐 미국 정부의 정책, 또 국내 기업의 정책과 자금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는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 저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못 사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보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그런데 모멘텀이 확실한 그런 종목을 오늘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사실 후발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네. 후발주가 있을까? 약간 의아했거든요. 요것도 좀 올라가긴 한데 네. 실적을 보면은 아직 저평가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거에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건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2차 전지에게 고평가, 고밸류도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쵸. 과연 이 종목은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기대해 줄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윤성 FNC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실시간 특징주 시간에 살짝 언급했던 종목인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신고가인데요. 그러니까 믹싱하는 업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마 그 전지를 분해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 가루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양극재라든가 뭐 음극재 이런 것들 그 가루를 이제 믹싱해 갖고 이 슬러리 형태로 만드는 건데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가루가요.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가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믹싱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 믹싱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개발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4,000리터급 대용량 믹서를 개발해서 지금 많은 어떤 그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믹싱 시스템 관련해서 특허만 40개 갖고 있고요. 이 원래 믹싱도 기존에 그 일본 업체들 주도하던 시장인데 이거를 국산화 성공해가지고요. 지금 뭐 그 이 윤성 FNC가 이제 이 수주를 좀 따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제조공정 중,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공정 중에서 가장 앞단에 위치한 게 바로 믹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디에 공급하냐? 지금 SK온 믹싱 장비를 100%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성 FNC고 윤성 FNC에서 이 SK온 차지하는 비율이 70%거든요. 나머지 30%는 LG 엔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온하고 LG 엔솔에 들어가는데 SK온 같은 경우는 100% 좀 독점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연도에 지금 윤성 FNC가 2,087억짜리 그 공급계를 2개 따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기업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래 여기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SK온이나 지금 LG 엔솔로 좀 추정이 되는 거고 이런 믹싱 공정의 전 과정을 수주받아서 턴키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 이익 규모도 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실적 지구안이 저평가되어 있다. 올해 매출과 이익이 작년 대비 2배 증가할 거란 이야기인데 올해 매출액이 약간 작년이 2,100억이었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321억이었는데 올해는 매출이 2천억대, 4천억대로 2배 커지고요. 영업이익도 321억에서 작년 321억에서 641억으로 2배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640억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규모를 본다면 다른 기업 대비해서 아직 전혀 못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뭐 에코프로 말고도 12,000 전지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퍼가 30배, 40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641억 전망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 퍼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한 지 6개월 지난 6개월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위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뭐 제2의 에코프로 BM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 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손절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윤성 FNC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최근에 고점을 뚫어냈던 종목이긴 한데 앞으로의 그 가치를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TSMC 공략은 상생형 파운드리다. 지금 그 TSMC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그 포부를 밝힌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안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잡을 수 없는 게
2등이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삼성만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도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상생형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같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런 내용 기사를 좀 보시면서 삼성이 어떻게 해야 이 TSMC 잡을 수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전쟁이 생산만 늘려도 될까라는 제목인 건데 결국 이제 뭐 삼성이 지금 최근에 용인에 300억 투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상생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2030년까지 TSMC를 제치고 파운드리 1등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TSMC 파운드리 58%고요. 삼성이 15%예요. 그러니까는 1등과 2등이지만 거의 두세 배 나는 1등과 2등이기 때문에 사실 2등이라고 하기엔 삼성전자 파운드리 2등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TSMC가 그만큼 단단하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대만은 단단한 반도체의 생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뭐 펠리스가 있고 디자인하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후공정 있지 않습니까? 대만은 TSMC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도 꽤 크고요. 디자인하우스를 통해서 파운드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후공정 같은 경우도 후공정 10위권에 있는 기업들 거의 대다수가 대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TSMC만 잘하는 게 아니라 후공정, DSP, 특히나 설계 자세 IP까지도 삼성전자 2배 이상 갖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단단하게 구축돼 있어서 삼성전자를 깨부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상세 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민간이 공동 투자해서 상세 팹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이 전기전자 같은 이 수요가 많은 기업들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요. 설비 일부는 이제 국내 팹리스하고 자동차로 좀 들어가고 부족한 시스템을 반도체 분야에 또 공동 할당하는 건데 역시나 대만처럼 삼성전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해가지고요. 그 디자인하우스라든가 팹리스, 파운드 다 같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갈 수 있는 디자인하우스 기업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를 하나 이야기했죠.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동일한 종목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일 작지만 실력이 있는 기업.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일 큰 기업.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확인해 보시죠. 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당시에 저희가 AD 테크놀로지가 먼저 선발대로 올라서 네. 후발주로 그 종목 공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제일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간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AD 테크놀로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임직원이 500명으로서 사실 가온 칩스의 한 3배, 4배 정도가 되는 건데 올해 또 100명의 또 추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P 같은 경우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삼성형 DSP이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이야기 없이 사실 채용한다는 건 거의 살짝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더 채용한다는 이야기는 삼성과 이야기가 돼서 키운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성의 지금 DSP, 이 디자인하우스를 지금 키우겠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국내 디자인하우스가 이제 다 협력을 해가지고요. 인원 확충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는 2025년부터 삼성전자 5나노 라인을 생산한다. 독일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업체죠. 이 비딘티스사하고 첨단 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디자이너스가 얼마나 좀 중요하냐면은 오늘 나온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파운드리를 코아시아 영업을 잘해갖고 삼성전자로 가져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 성공하려면 결국 DSP가 잘 해야 되는 거고 DSP 잘 키워야 되는 건데 삼성이 그런 DSP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 DSP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바로 에지 테크놀로지다. 근데 지금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유럽의 또 다른 차량용 반도체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AI 관련 미국 기업과 수주 계약 논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계약이 뭐 상당히 진척이 돼 있다 그래서 조만간 계약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AD 테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0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지금 AD 같은 경우는 조정이 충분히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도 이 삼성의 어떤 DSP 투자로 좀 올라갈 수 있던 건데 성장주가 꺾였고요. 지금 정도면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놓기 딱 좋은 종목이 바로 에이지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26,000원까지 정고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오늘 저점이 완전 조정 끝이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하우스로 사실 저희가 공략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올라가서 못 잡았던 종목이었거든요. 다시 기회를 줬기에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에 무료방송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가 좀 강합니다만 2차 전지를 따라갈 수 있는 바닥에 있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타자로 올라갈 수 있는 바이오, 반도체 말씀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이버 밴드로 들어오시면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놓거든요. 이 내용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셔갖고 회원 추가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